네, 진사로입니다. 49회 한능검 심화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갈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의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물어보니까 투항한 김부의 공을 치하하고 보호장이와 관직들에 대한 일을 맡게 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자 한 거다. 자, 요거는 이제 사심관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이분은 그 사심관 제도를 시행했던 왕, 즉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이제 신라가 최종적으로 항복을 하면서 신라 왕 경순왕이었던 김부가 이제 나라를 바치죠. 이제 그러니까 왕건이 이제 경주 지역 전체를 김부의 시급으로 내리면서 사심관으로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자 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의 정책을 찾으라는 문제죠. 정답 어렵지 않습니다. 1번이요.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라는 게 태조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말씀을 다 드릴게요. 양형고를 두어서 장학기금을 마련하였다. 이거는 예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양현고를 왜 만들었냐? 이거는 관악진흥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예종이 이제 재위했을 시기에 사학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치동 학원과 같은 이런 이제 사립적인 그 교육, 이게 이제 굉장히 번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교육진흥, 그래서 이제 관악을 진흥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요 양형고 장학기금 마련한 게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국자감에 전문 강좌 7제 요걸 두었다라는 거예요. 요 전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자, 노비항건법을 시행하여 재정확충하신 분은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이죠. 이 태조왕건의 아들입니다.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왕 성종이죠. 자, 요거 관련된 거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앞서 최치현이 나왔었는데 최치현의 후손이에요, 이 최승로가. 그래서 시무 28조 올렸는데 요거는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려 성종은 12목 제도 마련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거죠. 자, 전시과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요거는 이제 최초로 전시과를 시행한 경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전시과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게 이제 시정 전시과. 이후 목종 시기에는 이제 한번 바뀌어요. 개정 전시과가 되고, 그 다음에 문종 때가 되면 경정 전시과로 또 한번 바뀝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제가 가래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주제가 이제 가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적절치 않은 거, 그러니까 고려시대 문화유산과 관련이 없는 걸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답 찾기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거 속어법으로 풀기가 더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3번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건립 목적인데, 이게 언제 건립되냐면 조선시대 세조입니다. 수양대군. 이 세조가 재위했던 시기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만들어졌어요. 특히나 요 세조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 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교 쪽을 많이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쪽에 관련된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고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예. 뭐 어쨌거나, 그래서 뭐 이제 세종대왕이 재위했던 시기에 이제, 야, 수양대군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저기 불법 좀 정리해가지고 써 막 이래가지고 뭐 석보상절 이런 책 쓰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만큼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예가 대단하셨는데 이제 그거랑 관련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조가 작성한 글도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자, 논산 개태사 철학의 제작 시기, 요거 이제 고려시대 맞습니다. 이 개태사는 특히나 태조 왕건이 이제 명령해서 세워진 절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의 공포 구조. 자, 뭐 주심포 양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 수덕사 대웅전 고려시대 맞습니다. 자, 안동, 이천동, 마열의 입상의 조성 배경, 요것도 역시 고려시대에 세워진 그 불상이에요.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취요절의 특징. 자, 요거는
뭐 연도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1377 고려 말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직지심체요절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다라는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문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해서 주조한 전 만호천관을 나눠주어 화폐 사용의 시작점으로 삼고 이름을 해동통보라고 하였다. 자, 해동통보입니다. 이게 고려시대 숙종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연의 명령하에 미국을 내어 술과 음식을 파는 점포를 열고 교역을 허락하여 전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고려시대에는 이 해동통보가 유통이 잘 안 됐었죠. 안타깝게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려의 경제 상황을 찾아라라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뭐 이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는 이게 뭐 병란도, 그 다음에 경시서, 관영상점, 그 다음에 은병,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이거고, 경시서는 시장을 감독하던 관리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영상점은 이제 말 그대로 나라에서 상점을 만든 거죠. 서적점이나 다점 같은 이런 상점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은병은 활구라고도 불렸는데 이게 이제 화폐 기능을 하면서 유통이 좀 됐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경시서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라는 게 이제 고려의 경제 상황이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 내지는 초량 외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 그리고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활동, 감자, 고구마, 요 구황작물이죠. 구황작물. 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는 조선 후기예요.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한 건데, 이게 그 삼포, 부산포나 제포, 연포, 만약에 여기서 교역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요거는 조선 전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 뭐 삼포, 외란, 을묘, 외변,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는 요런 데서 이제 주로 교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으로 일본과 외교가 단절이 됐다가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체결한 이후에 무역이 재개가 되죠. 그때는 두모포였다가 요 교역하는 장소가 두모포였다가 초량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이 요런 지역이 나오면 조선 후기예요. 이렇게 이제 좀 교역을 했던 지역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초량 외관은 조선 후기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간화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동분면 병마사 간의 대부 김보당이 동계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정중부 이방을 토벌하고 전 왕을 복위시키려고 하였다. 자, 동분명 지병마사 한원국이 거제로 가서 전황을 받들어 계림해 모시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건 이제 김보당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김보당이 난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의종 복위, 그러니까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의종이 폐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동계를 지키던 병마사, 뭐 김보당 이런 분들이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서는 이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토벌하고 이제 복위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신정권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적들이 노비들을 불러 모아 말하기를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이제 봉기가 발각이 돼가지고 만적 등 100여 명이 강에 던져졌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만적의 봉기 모의 정도로 보면 돼요. 자, 요 만적이 누구냐면 최충원의 산호비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최씨 무신정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사실이라 하면은 결국 이제 그 무신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던 시기, 그러니까 최충원 전, 네, 권력 다툼하던 거고, 내지는 만적의 봉기 모의가 나왔으니까 그 망이 망소의 봉기나 김삼이 효심의 봉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신 정권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최씨 무신 정권 시기이기 때문에 그 최충원이 정권을 장악하는 그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최충원이 봉사십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 이게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씨 무신 정권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웅천주 도도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신라 하대예요. 헌떡왕인가? 아마 그때쯤인데, 이 김원창은 김주원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었죠. 김주원 대신 왕이 됐던 사람은 김경신, 즉 원성왕이고요. 자, 최후가 인사행정 담당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자, 이 최씨 무신 정권 최충원 집권 시기인데, 이 최후는 최충원 다음이죠. 그러니까 나 뒤의 일이고,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이건 이제 일명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문벌 시대죠. 특히 문벌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했던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정하였다. 요거랑 관련된 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이제 묘청이 계속하여 서경천도 및 금정보를 주장하는데 개경에 있던 문벌 세력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천도 운동이 최종적으로 좌절되니까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김부식 관군이 갔었다라는 겁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은 우리나라 서적이 대단히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글자 자형을 떠서 활자를 만드는 데를 인출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밑줄 그은 이 주자소가 이 왕의 그 관련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쭉 보시다 보면 자본으로 삼아서 이직 등에게 10만자를 주저하게 하는데 이것이 개미자이다라는 거예요. 주자소에서 만들어낸 금속 활자가 개미자입니다. 자, 주자소와 개미자, 요거는 태종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원. 자, 태종 이방원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 태종 이방원도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 선지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좀 나와 있어요. 왜 고려시대에 그 중서 문화성이 있었고, 뭐 어사대나 낭사에서 서경권 행사했다, 이런 게 있어요. 중앙정치제도 중에. 근데 그 낭사가 조선 건국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능을 유지한 채로 왔었는데, 이 태종이 이제 그 낭사에서부터 이제 낭사를 분리해가지고 사관으로 독립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태종의 왕권 강화의 대책 중 하나였어요. 이 사관원이라는 게 원래는 그 간쟁을 하는 기구,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이제 이방원은 요 사관원을 갖다가 신하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뭐 요게 좀 어려운데 나오고, 그 외에 뭐 이제 주자소와 개미자 나왔지만, 이제 뭐 외교 쪽으로는 경성경원에 무역소 설치해가지고 여진과 교육을 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뭐 호패법이라든지 신문고 이런 제도들도 만들었죠. 물론 육조 직계제 가장 중요하고요. 자, 다른 거 볼게요.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성종. 백두산 정계배를 세운 왕은 숙종이고요. 신의 통공을 실시하여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고 이제 상업 장려 정책을 펼쳤던 왕. 이거는 이제 정조죠. 금난정권 폐지한 겁니다, 이게. 자, 함길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의 난을 진압하였다. 요건 이제 세조 때예요. 자, 그 세조 때 이시의 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징옥의 난. 이징옥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의 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6번 갈게요. 가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죽주산성 나왔고요. 송문주 장군이 가의 침입을 격퇴했다. 사신 저고요의 피사를 빌미로 가가 쳐들어오자 송문주 장군은 귀주성과 이곳에서 거듭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사진과 함께 뭐 사신 저고의 피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간은 바로 몽골이죠. 나중에 원나라가 되고요. 일단 문제부터 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찾아라는 건데, 이제 이거 뭐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최우, 그 최씨 무신 정권의 최우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조정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장기항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 쪽에서는 이제 강화도로 못 들어가고 한반도만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몽골과 맞서서 싸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초조 대장경이 불타요. 그러니까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뜻으로 만들었던 초조 대장경이 불타게 되니까 대장경을 또 만들죠.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내쫓자라는, 이게 이제 8만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대장도감을 설치하여서 8만 대장경을 간행하였다라는 게 몽골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화통도감을 두어서 화포를 제작하였다. 상대의 나라라고 보긴 좀 뭐하고, 상대의 조직으로 보자면 왜구, 일본이죠. 진관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하였다. 요거는 그 세조식입니다. 세조. 이게 이제 그 조선 세조요. 수양대군. 그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예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이제 군사권 권한까지 가지고서 군대를 거느리는 게 진관 체제라고 보면 되겠는데, 다만 요 진관 체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그 체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침략에는 당연히 한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반군 수포제 같은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군역이 문란해지는 이런 일도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기 위해서 포를 납부하는 거, 이런 제도가 이제 나중에 나오면서 이제 군역이 문란해졌다. 그러니까는 그 포라는 게 옷감이잖아요. 옷감 만들어내고 군대 안 갈래. 이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뭐 그런 한계점이 좀 있어요. 자,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요거는 이제 상대의 나라로 보자면, 이 상대의 나라로 보자면은 여진, 이게 이제 숙종 예종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이제 1번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일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7번 갈게요.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왕이 지정연호의 사용을 중지하고 교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기철 등이 군주위세를 빙자하여 나라 법도를 뒤흔들었다. 자, 기분에 따라 관리를 임명하여 정령이 원칙 없이 바뀌었다. 남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빼앗았다. 기철 등을 처단할 수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철을 처단했다라는 데서 이 왕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바로 고려의 마지막 개혁군주이신 공민왕이에요. 이 기철 처단이 반원 자주정책의 한 일환이었죠. 원나라에 반대하는 자주적 고려의 정책이다. 자, 이 반원 자주정책에는 기철 같은 이런 친원파 세력의 처단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쌍성총가부를 공격하여 회복했다.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왕권 강화 및 권문 세종 약화, 민생 안정 등등을 위한 전민 변정도감의 설치였어요.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지에는 공민왕에 대한 내용이 꽤나 어려운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반원 자주정책입니다. 뭐냐면 이 원나라가 이제 원간섭기가 되면서 중서문화성과 삼서성을 갖다가 첨예부로 격화를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야, 너네가 무슨 당나라의 제도를 쓰냐, 황제 국가도 아닌 주제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중앙 관제를 다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그전에는 조나 종으로 끝났었는데 무슨 왕, 특히 충자가 들어가는 왕,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서문화성 상서성도 첨예부로 격화시켜버렸다 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 시대에 와서 이걸 다 되돌려 놓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1번.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복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나라로부터 자주적인 고려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이건 당연히 원간섭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공양왕식인데, 이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는 위화도 회군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신진 사대부가 정권을 잡고 이제 이성계가 그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시기, 조선 건국으로 나아가던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이님 일파를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하였다. 요거는 이제 우왕식이에요. 그러니까 공민왕 다음 왕인데 이때 이이님이 좀 이제 그 뭐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했다. 이 우왕 시기에 특히 요 일을 했던 분은 최영, 이성계 이런 분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하셨어요. 자,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악장가사에 실린 상대 별곡으로, 상대는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임무를 맡은 가를 뜻한다. 자,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의 대사원을 역임한 권근은 이 가사에서 관원들이 일을 끝내고 연애를 즐기는 장면 등을 흥미롭게 묘사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 그리고 대사원이 나왔어요. 자, 여기는 바로 사헌부입니다. 자, 사헌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사헌부랑 사관원, 홍문관까지 이제 세 기구를 합쳐서 3사라고 부르는데, 이 3사 중에서도 홍문관을 제외한 사헌부, 사관원 두 개는 그 오품위와 관료들에 대해서 서경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정답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헌부에 대한 설명이 맞지만 사관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헌부, 사관원. 자, 은대라고도 불렸다. 요거는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그 다음에 집현전의 학문 연구 기능을 계승하였다. 홍문관이에요. 이게 이제 성종 때 이 홍문관을 만들었는데 집현전 기능을 계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집현전이라고 말을 못하는 게, 그럼 집현전을 부활시킨다는 건데, 집현전 부활은 성종이 못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세조인데 그 집현전을 세조가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성종 때 집현전을 부활시키게 되면 할아버지가 왕 역할을 잘못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를 홍문관, 이렇게 이제 따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이 기구는 규장각이고,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서울 출신 학자들이 이제 유득공이라든지 박제가 같은 분이 있어요. 발해고 쓰신 학자가 유득공, 그 다음에 북학의 쓰신 학자가 박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서울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뭐 서울 출신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일은 아닐 텐데,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 서울 출신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하였다는 건 이제 비변사. 이게 이제 세도정치 때 그 부정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없애버리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19번. 자,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능주목사 민여로가 건립한 정암선생 정려유업인데, 정암선생은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등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으로 능주에 유배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정암선생이라고 호가 나온 게 이분의 이름이 나오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기 때문이겠죠.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이분은 바로 조광조, 이제 대사원까지 지내셨던 사림언관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건으로 유배됐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건은 뭐냐? 바로 조광조가 이제 몰락하는 기묘사화를 뜻해요. 이제 왕으로 말하자면 중종 시기에 있었죠. 자, 이 기묘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기묘사가 왜 일어났냐? 이게 이제 사화가 특히나 훈구와 사림의 대립인데, 이제 대립 과정에서 훈구가 사림을 찍어 누르는 게 사화였어요.
그럼 요 기묘사화의 원인은 뭐였냐면 요거는 단언컨대 위훈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광조 등의 이 살림 세력들이 그 중종 반정 때의 공신들에 대한 거짓된 훈격은 없애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종 반정을 제대로 참여도 안 한 사람이 공신으로 올라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공신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걸 재조사해서 다시 조정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이게 이제 훈구들의 발작 버튼이 된 겁니다. 감히 우리의 공신 권위를 건드리려고 하네? 이러면서 이제 조광조를 날려버리는 게 기묘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위훈 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이 원인이었다라는 건데, 이 위훈이라는 게 거짓된 훈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으로 공신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제 그걸 지워야 된다. 이게 위훈 삭제입니다.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된 거는 무호사화예요. 이제 이게 이 조의제문이 그 세조를 능욕하는 그런 글이었다라고 그 간신 중에 간신인 유저강이 연산군한테 가가지고 얘는 이런 뜻이고 얘는 이런 뜻이고 일일이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말을 듣다가 빡쳐가지고 야 김종직 잡아와 하니까 죽었는데요. 그럼 부관 참시라도 해 이러면서 이제 김종직의 제자들 막 탄압하고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자,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 인조반정이에요. 이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제 광해군이라는 이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서인에 의해서 쫓겨난 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이 쫓겨난 것도 안타깝지만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서인들이 이제 뭐 노론 소론으로 분화도 되고 하지만 서인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게 결국은 이제 조선이 몰락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조반정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유님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을사사화.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2025년. 자, 상황의 보기를 목적으로 성산문 등이 일으켰다. 이거는 단종 보기운동. 이 왕도 전부 쓸까요? 이 무호사화는 연산군 때고요. 이제 을사사화는 명종, 단종 보기운동은 세조 때. 이 단종 보기운동에 이제 걸려든 분들이 뭐 사육신, 뭐 이분들이잖아요. 박팽년, 유흥부, 이계,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뭐 성산문,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잡혀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거 세조가 직접 신문을 합니다. 성산문이었나 그분을 신문하는데 성산문이 막 세조 보고 전하 이렇게 안 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으리. 대군 나으리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조가 이제 뚜껑이 열렸죠. 그래가지고 성산문을 어떻게든 똑똑하고 훌륭한 학자니까 중용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자기를 이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뭐 나으리 이렇게 부르고 월급 받아가지 않았냐 했더니 그 월급 그대로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세조가 결국은 안 되겠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0번 갈게요. 자, 밑줄근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동국 여지승남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알려줄래? 라고 했더니 이제 노사신 양성지 등이 이제 이 왕 때 완성한 지리지다 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지도와 지리, 풍속 등 50건을 수록하였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으로 편찬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왕은 결국 동국 여지승남이 나왔던 때의 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동국 여지승남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죠.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는 성종입니다. 이 동국 여지승남은 성종 때 만들어졌다.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자, 이 성종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종 때는 이제 뭐 악학 개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경국 대전, 뭐 이런 게 만들어졌던 시기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죠. 죄송합니다. 다른 거 볼게요. 이 동의보감은 광해군, 동국문헌 비고는 영조 때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태종 이방원 시기. 그 다음에 칠정산 제작된 거는 세종 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이 꼬여서 죄송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